여러분들이 가진 종잣돈으로 충분히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새해 첫 구해줘 월부 기사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주제를 가장 얘기를 나눠보고 싶다라고 하셨냐면은 지금 팔자 서울 20년 장기 보유 매도 역대 최대다. 이유는 뭔가? 라는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주제를 보고 그렇다고? 서울에 20년 장기 보유한 사람들이 지금 집을 많이 팔고 있다고? 라는 거에 좀 놀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집을 작년에 제일 많이 팔았다는데 그것도 어디를요? 서울 집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26년 시장에서 어떤 시그널을 주고 있는지를 여러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서울 집 진짜 많이 판 거 맞아? 좀 구체적으로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서울에서 20년 넘게 장기 보유한 집합 건물의 매도가 작년에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집합 건물이란 뭐냐면요. 하나의 건물 안에 그냥 여러 사람들이 독립된 공간에서 거주하는 건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집합 건물은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파트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해요. 그래서 이 아파트 집이 서울에서 20년 초과 보유한 사람들이 이거를 작년에 11,369명이 팔았다라고 합니다. 이 수치는 2010년에 통계를 등기정보광장에서 집계를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2010년부터 이제 집계한 이래 역대 최다의 수치고 부동산 시장이 화랑이었던 2020년 이때 이제 완전 상승장이었죠. 이때 매도했던 사람들이 8,424명이었는데 이때보다도 많은 숫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5년에 11,000명이 매도했는데 그 매도의 숫자는 2010년 이래로 역대 최다인 거죠.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팔았나라고 보니까 강남구가 1,157명으로 강남구 집을 제일 많이 팔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이 송파구, 그 다음이 양천구, 그 다음 노원구, 서초구, 영등포구 등의 순서로 많았다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좀 더 이 기사에 나와 있는 데이터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실제로 2022년에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매도를 3,280명 정도 했는데 이게 점점점 늘어나서 2025년에는 11,000명이 한 거고요. 실제로 어느 지역에서 제일 많이 매도를 했냐라고 보니까 강남구가 1,157명, 송파구가 1,100명, 양천구가 756명, 노원구가 747명, 서초구가 683명으로 강남, 송파, 그 다음에 서초가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강남과 송파구 사람들이 작년에 20년 이상 보유했던 강남 송파집을 제일 많이 팔았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드는 생각이 이거 왜 팔았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강남 송파? 이거 되게 좋은 데인데 이거를 심지어 20년 이상 보유를 해놓고 왜 굳이 25년에 판 거야, 이 사람들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매도를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이 사람들 뭔가 가격이 내려갈 것 같아서 이 매물을 던진 건가? 이 집을 던진 건가? 이게 가격이랑 영향이 있는 건가? 라는 이제 생각들이 들죠. 그래서 내려갈 것 같아서 사람들이 판 건가? 라는 거에 대한 고민 또는 이제 이게 추측들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가격이랑 20년 초과 보유한 이 매도 거래수가 정말로 연관이 있는지를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뭐냐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진짜로 20년 이상 보유했던 것도 던지나? 정말 그런 건가? 가격이랑 매물의 매도 거래수가 정말로 연관이 있는 건가? 라는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제가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요. 막대 그래프는 20년 초과 보유한 매물에 대한 매도 수고요. 그 다음에 이 주황색 그래프는 뭐냐면은 매매 지수입니다. 그래서 매매 지수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매매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서울의 매매 평균가를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는 거를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은 막대 그래프가 이렇게 났죠. 이때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을 보면은 그렇게 거래수가 많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매매 지수를 보니까 어때요?
내려가나요? 올라가나요? 내려가죠. 그러니까 매매 지수가 내려가는 이 상황에서는 매매 거래수가 그렇게 많지 않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매매 지수가 올라가니까 따라서 매매 거래수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올라가죠. 그러니까 2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매매 지수가 올라간다? 가격이 상승한다 라고 하니까 이 매매 거래수가 점점점 늘어나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중간에 2019년에 잠깐 빠지긴 하지만 2020년까지 상승의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서는 어때요? 매매 거래수가 올라가고 가장 높게 가장 많이 매매 거래가 된 연도는 2020년이죠. 이때가 8,424건이 여러분 거래가 됩니다. 그랬다가 하락의 흐름을 보이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의 매도 거래수를 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8,000건까지 올라갔던 게 현저히 내려가죠. 그랬다가 24년에 이 보합하는 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시기에는 7,000건이 거래가 됐다가 여러분 보세요. 2025년에 11,450건이 거래가 됐고 실제로 가격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어떠냐면요.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이 20년 이상 보유한 매물의 매도 거래수는 평균 한 2,300건 정도가 되고요. 실제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가격이 상승하는 시장 안에서는 평균 6,700건 정도가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을 다졌던 2022년, 2023년 시기에는 평균 3,700건 정도가 거래가 되고요. 보합했다가 가격이 올라가는 현재의 이 상황 안에서는 평균 9,340건이 거래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거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가격이 떨어질까봐 매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떤 시장에서 매도를 했다? 가격이 올라가는 수익이 난 상황에서 20년 이상 보유한 집을 많이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내려갈 때는 오히려 사람들이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때 매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면은 20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이 많이 이거를 팔까? 라고 생각했으나 20년까지 이거를 보유한 사람들은 어쨌든 이 집에 대해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때 매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막 가격이 떨어지니까 이거를 던지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게 아니라 오히려 가격이 올라갈 때 매도한 거다. 자, 그러면은 왜 그런 걸까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사람들이 왜 지금 또는 작년에 2025년에 왜 이런 20년 이상까지나 보유한 이 집을 왜 팔았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격입니다. 가격.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세금 규제와 관련된 혜택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상황에 대한 이분들의 판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내가 20년 이상 보유한 이 집을 매도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가격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부분들이 있냐? 아까 이제 기사에 강남에서 제일 많이 매도를 했다라는 게 나왔죠. 강남이나 아니면 그 다음이 이제 송파였죠. 강남, 서초, 송파 모두 여러분들도 25년에 이 강남, 서초, 송파가 얼마나 많이 올라갔는지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인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2021년 전고점을 지금 현재 모두 넘은 가격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이분들이 20년 동안 이 집을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2004년이나 2005년에 이 집을 매수를 한 거죠. 그러면 그때 한 30대나 40대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러면 그런 분들은 노무현 정부랑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상승장도 겪었을 것이고요. 이명박 정부랑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 그 다음에 최근에 윤석열 정부까지 겪으면서 하락장도 겪어오신 분들입니다. 그쵸? 그래서 문재인 정부 2021년에 문재인 정부 때 가장 이게 정말 많이 오르네? 라는 거를 봤는데 2025년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를 보니까 내가 20년 동안 보유하면서 봐온 가장 오른 가격인 거예요. 지금 강남이나 서초나 송파나 이런 데를 갖고 계신 분들은 이거 봐라 가격 이거 내가 봐온 중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데 이전 상승장 전고점보다 더 올라가는데? 라는 거를 이제 두 눈으로 생생히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더 오를까 내릴까를 내가 예측하기보다는 이 가격에 팔아도 후회가 없겠다. 후회가 없는 가격이겠다. 왜냐면 내가
산 가격은 20년 전 가격이고 내가 지금 현재 상승장에 이 가격에 판다고 했었을 때 이전보다 더 많이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 가격에 팔아도 후회가 없어 라고 느끼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매도의 결정을 내렸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은요, 여러분, 상승장이 오면은 세금 규제가 강화되는 것을 경험해본 세대입니다. 이제 상승장이 노무현 정부 때나 아니면은 문재인 정부 때 상승장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세금 규제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문재인 정부 때는 막 10번 이상의 규제가 나왔습니다. 이때의 세금 규제가 보유세랑 양도세가 강화되는 거를 실제로 몸소 체험해본 세대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 때부터 2020년부터 1년씩 양도세 중과 유예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부가 판단해가지고 유예를 할지 아니면 중과를 할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정부 정책의 기조가 이제 이재명 정부로 들어오면서 여러분 변화가 있죠. 대출 규제도 나왔고 또 여기에다가 이제 세금 중과도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를 이분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경험상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면은 세금 규제가 언젠가는 나올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세금 규제가 나오면 1주택이신 분들은 보유세가 강화되기 때문에 보유세 부담이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이신 분들은 똑같이 보유세나 양도세에서 부담이 될 거란 말이죠. 이거 봐라. 내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런 시기에서 이 세금 중과되는 거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근데 지금 정책도 뭔가 규제로 가고 있고 그리고 내가 이거를 보유한다고 했었을 때 이 보유세 강화되면은 좀 부담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게 언제 중과될지는 모르겠으나 내 경험상 지금 세금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은 누리고 매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은 매도자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 매수세가 꺾이지가 않았죠. 지금 현재 여러분 시장에 이 진짜 부동산에 가셔가지고 매물을 보면은 물론 지역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매물이 없는 데가 진짜 많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에서 집을 보려고 예약을 하려고 해도 매도자들이 매물을 내놓지를 않기 때문에 이게 진짜로 매물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말이냐? 매도자들은 내가 원하는 가격에 내가 유리한 상황에서 매도를 하기를 원하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은 굳이 매도를 하지 않고요. 매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 판단을 딱 해봤을 때 내가 원하는 가격에 그리고 내가 계획을 해서 매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굳이 매도가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매도하는 게 아니라 좀 매도가 유리한 것 같으니 지금 팔자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25년에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25년에도 그런 시장의 모습이었고 그게 26년까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런 방향성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방향성이냐면은 내가 여러 개의 집을 들고 있는데 지금 이게 이제 세금 규제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으니 내가 중과가 되기 전에 똘똘한 한 채 방향성으로 가자. 그래서 내가 하나의 집을 고른다면은 가장 좋은 한 채를 들고 가자라고 판단을 하면서 지금 나머지 집을 정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20년 초과 보유한 분들이 제일 많이 매도를 했다라고 보여주고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거나 아니면 이분들이 이제 2005년에 30대였다라고 하면은 지금 50대에 내 집 마련하셨다. 그러면은 이제 70대 정도의 연령이 됐겠죠. 그래서 이제 이때는 소득이 여러분 이제 회사에서도 정년을 맞이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부동산을 가지고 이걸 활용해서 은퇴자금 준비를 위한 현금화를 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분들이 막 무주택으로 내려앉고 이제 이런 선택을 하신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다가 내 집을 하나 사놓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노후자금으로 이 부동산을 매도한 금액으로 노후자금으로 이제 활용하기 위한 매도를 선택했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수익이 났으니까 판 거 아니야?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게 아니라요. 서울 부동산 이제 막 던지니까 끝물이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실 게 아니라 25년에 20년 이상까지 보유했던 집을 판 데에는 가격과 그 다음에 세금 규제,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그리고 내가 가지고 가는 집을 좀 더 똘똘한 한 채로 더 좋은 자산으로 바꾸기 위한 판단이 여러분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굉장히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은 1월 6일에 나온 기사인데 반포나 아니면은 이 송파를 판 사람들이 어디를 많이 들어갔냐? 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어디를 많이 들어간지 아세요?
강남을 제일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강남에서 100억 이상의 집을 거래한 사람들이 25년에 40명 정도가 됐었는데 그 중에서 20명이 여러분 강남구 안에서 강남구로 갈아타기 한 사람이라고 하고 압구정동을 구매한 사람들이 가장 많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강남 팔아가지고 이 사람들 현금화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내가 가격이 비싸서 아니면은 막 세금이 부담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강남집이나 서초집이나 이런 거를 팔았다기보다는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기 위해서 실제로 이 갈아타기를 진행한 흐름이 25년도에 있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런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집이 지금 현재 후회 없는 가격인 것 같고 내가 충분히 수익을 냈다고 생각하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세금 혜택을 내가 누릴 수 있다면은 지금 누려야지. 그 근거를 가지고 매도를 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정리하면은 이 기사가 주는 이 20년 이상 보유자들이 이 매도하는 시장의 흐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뭐냐면 사람들은 매도하고 갈아타면서 상급지 자산을 획득하는 쪽으로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고요. 내 집 하나를 사서 계속 갈아타기를 하면서 더 좋은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잘 매수한 내 집으로 노후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주택으로 내려가는 선택을 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 내 나이가 60대, 70대이기 때문에 내 집 한 채는 갖고 있으면서도 나머지 현금을 활용해가지고 내 노후를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거를 뭐를 통해서 하고 있다? 내 집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실제로 좀 여러분들이 와닿을 수 있게 진짜 어떤 일들이 진짜 일어나는지 그리고 진짜 이게 기사에만 나온 내용이 아니라 진짜 실제로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땡땡씨입니다. 김땡땡씨. 김땡땡씨가 여러분 04년도에 8억에 강남 개포 한신을 매수를 했어요. 8억에 35살에. 근데 이제 내가 사자마자 얼마까지 올라갔냐면요. 07년도에 12억까지 올라간 거예요. 와 진짜 잘했다. 여보 우리 집 진짜 잘 마련했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막 아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막 종잣돈 모아가지고 대출 일으키는 거 많이 부대꼈지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서 용기 내가지고 내 집 마련하길 잘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때부터 여러분 14년도까지 07년도부터 7년 동안 이 강남집이어도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김땡땡씨가 뭐야 이거? 강남집 사면은 무조건 불패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가격이 내려가네? 곰곰이 생각해본 거예요. 내가 어쨌든 이 집을 보유한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어쨌든 감당이 되잖아? 그러니까 8억에 팔아도 나는 어쨌든 거래 비용이랑 뭐랑 생각하면은 원리금 나간 거랑 이런 거 생각하면 여러분 어때요?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가져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14년까지 가져갔다가 아니 이게 뭐야? 이게 눈 돌리니까 갑자기 상승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가격이 이제 18년도까지 얼마가 올라가냐? 16억까지가 올라가요. 김땡땡 씨는 48살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이 16억까지 상승을 하는 가운데 2017년부터 세금 규제가 강화가 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이제 뭐 1주택을 비과세 혜택을 받고 팔으려면은 실거주 조건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2018년도부터 보유세 강화가 시작이 되면서 보유세 강화가 엄청 크게 때려졌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가격까지 출렁이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땡땡 씨가 뭐야? 가격 올라가네? 라는 거에 취해 있는데 이 와중에 세금 규제가 막 강화가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올라가니까 내가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세금이 규제가 되면서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이제 이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땡땡 씨가 이때 깨닫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은 세금 규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구나. 내가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라는 걸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규제가 더 나와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 한 채를 들고 가는 데 있어서 보유세나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감당이 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땡땡씨는 22억에 팔지 않고 계속 보유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가격이 이제 떨어졌다가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겪었던 시장이죠. 22년, 23년 떨어졌다가 아니 이게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무섭게 얼마까지 올라가나? 35억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김땡땡 씨는 생각합니다. 와, 내가 22억이 내가 가진 집에 꼭진 줄 알았는데 지금 35억까지 올라가네. 이전에 비쌌다고 생각했던 22억보다도 13억이 더 비싸네. 라는 거를 눈으로 시장에서 직접 경험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거 세금 규제가 진짜로 상승장이 오면은 실제로 이루어진다라는 거를 김땡땡 씨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결국에는 내가 잘 마련한 내 집을 통해서 이거를 보유하고 있다면은 결국에는 내가 수익을 낼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상승장과 하락장을 경험하면서 깨달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 김땡땡 씨가 은퇴할 나이가 된 거예요. 56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 35억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 12억까지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거든요. 공제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너무 내가 8억에 샀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나중에 이런 전략을 활용할 때가 되게 중요한데 내가 지금 8억에 샀어요. 근데 지금 이게 35억까지 올라갔으니까 양도 차익이 27억이잖아요. 이렇게 양도 차익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금이 많이 나갑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12억까지 비과세 공제를 받고 나머지 양도 차익이 더 커지기 전에 이거를 팔아서 내가 이게 노후 자금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활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지금 소득이 있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은퇴하고 이게 보유세가 강화되면은 내가 이거 부담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를 매도해야 되겠다라는 결정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산 내 집이 10년 뒤, 20년 뒤에 양도 차익이 너무 커지게 되면은 세금 규제가 나오기 전에 한번 갈아타기를 하면서 자산을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기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상급지로. 이분이 김땡땡 씨가 나는 현금화를 할 거야.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양도 차익이 더 커지기 전에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타기 하는 선택을 할 수 있죠. 시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김땡땡 씨처럼 첫 내 집 마련을 통해서 갈아타기를 해서 더 좋은 상급지를 가거나 아니면 노후 자금을 마련하는 사람들이 25년에 많았다라고 여러분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요. 이거 기사 보니까 서울 집을 제일 역대로 많이 팔았대. 그럼 이거 막 사람들이 막 이 집을 던지는 거야? 이거 막 그냥 단순히 많이 올라가지고 나는 이제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내가 매수할 때 저 사람이 던진 집을 내가 받는 거야?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들은 내가 이 집을 통해서 이 가격과 그 다음에 세금 혜택 그 다음에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고민을 해서 본인한테 가장 유리한 상황에서 매도를 한 것이고 이게 하락이 올까봐 아니면은 이거를 막 내던지면서 이렇게 매도를 한 거는 아니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막 주식처럼 오르니까 내던지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막 오른 가격에 들어가가지고 물리고 이런 투자재로서 사람들이 생각해가지고 내 집을 파는 게 아니다. 이 집을 떠넘기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매도자들도 본인한테 제일 유리한 판단을 내려서 지금 매도를 한 거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천천히 따라오시면은 그래서 20년이나 보유해놓고 이 사람들이 팔았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제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드시겠죠? 아니 이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장모님 얘기하시는 거 이제 이해했어요. 이제 이거를 기사만 봤을 때는 막 사람들이 던지는 건가? 막 시그널인가? 막 이렇게 이제 받아들였었는데 이게 아니라는 거를 이해를 했습니다. 그럼 장모님 이게 저랑 무슨 상관인가요? 라는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되실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20년 이상 보유하고 매도하는 이분들 내 집 마련을 활용해가지고 은퇴 자금을 마련하거나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게 하는 이분들의 행동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라 하신다면은 첫 내 집 마련,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10년 뒤에 장기 보유했었을 때 잘한 내 집 마련이 최종적으로 상급지에 갈 수 있는 디딤돌 자산을 만들거나 아니면 노후 자금의 기반이 된다라는 거를 이 시장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지금 움직이는 이 트렌드가 이렇게 가고 있으니 여러분들 또한 나도 내 집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신다면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돈으로 감당 가능하면서 제일 좋은 집을 사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필요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기사에서 강남 예시를 이제 들어드리다 보니까 자모님 뭐 그거야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얘기죠. 저는 막 미천이 뭐 5억 있고 뭐 10억 있고 제가 내 집 마련 하려고 하는데 좋은 지역부터 갈 수 없는데 어떡하나요? 라는 생각, 마음이 드실 수 있어요. 맞죠? 그런 마음이 저는 충분히 드실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저는 3천만 원, 6천만 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을 꼭 5억이나 10억이나 돈이 많은 사람들만 집을 살 수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진 종잣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하는 것도 저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진 돈이 지금 3천만 원, 5천만 원밖에 없어. 자모님 그럼 저는 좋은 지역에 내 집 마련도 안 되고 디딤돌 자산에 첫 내 집 마련도 안 되는데 어떡해요? 라고 여러분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진 종잣돈으로 충분히 소액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소액으로 무조건 투자하라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가장 좋은 집을 사는 게 본질이고요. 여러분들이 가진 돈으로 가장 좋은 집을 산다면 그 집이 또 여러분들한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 돈에 맞는 가장 좋은 집을 선택하는 게 지금 이 시점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이 내 집 마련도 하시고 소액으로 그 집을 살 수 있는 투자도 하실 수 있게 월부가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하고요. 실제로 월부에서 소액으로 투자하신 분들도 한 2년 정도 안에 수익을 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역시 막 좋은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막 더 좋은 데로 가네 라고 하면서 지레 포기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돈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찾아보는 것에서부터 지금 2026년 앞으로의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 부동산 투자 또는 내 집 마련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선택을 하는 방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질의응답을 받나요, 지금? 질문이 20년 보유한 사람은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언제나 있었을 텐데 하필 25년에 많이 이유는 그들이 경험한 바로 현재 집값은 찐으로 고점이라 생각한 건 아닐까요? 더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본다면 1, 2년 더 보유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예측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도를 한 분들도 26년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쵸? 실제로. 그러나 내가 이 가격에 판다고 하더라도 후회가 없는 가격이야. 내가 이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아.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팔고 무주택으로 내려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자산으로 갈아탄다고 했었을 때 계산기를 두들겨 봤겠죠? 내가 이 가격에 매도하고 내 종잣돈 합치고 뭐 대출 일으켜가지고 자산 산다고 했었을 때 충분히 가능하네? 그러면 이제 파는 거죠, 여러분. 가격이 고점일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가 찐으로 고점일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판 게 아니고요. 내 상황에서 가장 유리한 선택일 것 같아 라는 기준을 가지고 팔았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여러분 그냥 가격만 보고 절대 팔지 않아요. 내가 갈아타기 할 집도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내가 보유했었을 때랑 팔았을 때랑 어떤 게 더 편익이 있을지를 당연히 저울질을 많이 하고 팔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해가지고 여러분들 파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26년 5월에 이번 정부가 다주택자분들이나 아니면 고가주택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 양도세 중과를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그게 이제 중단이 될 수도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고 나 26년 5월까지 못 팔면은 이거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그 전에 한번 털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 되게 다양한 니즈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약간 이런 것 같아요. 대학교 편입하는 거. 그러니까 고3 때 막 공부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대학을 갔어요. 근데 다니다 보니까 또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에 계속 다니다 보면은 또 뭐 어느 기업도 취업할 수 있고 내가 다른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내가 여기서 편입 공부를 해서 조금 더 좋은 대학에 가서 거기서 한 번 더 시작해보자. 이런 니즈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없는 사람도 있고 앞으로 가격이 더 올라갈 것 같더라도 내가 여기서 한 번 더 노력해서 갈아타고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자산을 얻기 위해서 조금 더 상승폭을 많이 얻기 위해서
갈아타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거 보유만 하더라도 충분한 가치를, 충분한 결과를 낼 수 있어 라는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보유를 하겠죠. 그래서 이게 다양한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 니즈에 맞춰서 많은 분들이 본인에 맞는 길을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증여에 대해서 또 증여로 또 많이 이렇게 자녀들한테 넘기는 그런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모여서 지금 이와 같은 맞습니다. 결과가 나오지 네, 않나라는 네,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그 기사에도 나왔는데 증여를 가장 많이 한 해가 또 2025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이제 세금이 유리할 때 좀 더 내가 가진 집을 보유하냐 아니면 매도해서 내가 쓰냐 이사 가냐 아니면 자녀한테 주냐 이런 거 안에서 좀 판단을 많이 내리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또 세금이 이제 또 더 규제가 되면 증여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또 강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규제책이 나오기 전에 뭔가 좀 자산을 좀 분산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지금과 같은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거 하나 볼까요? 한 달 전에 예산에 맞춰 알아보던 아파트들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못 사게 됐습니다. 눈을 낮춰서 더 낮은 입지, 더 작은 평수라도 구매해야 할까요? 이런 고민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실제 호가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보고 있던 거를 어라? 하는 순간 안 되네. 그럼 그 다음 거 더 작은 평수 이렇게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이게 이제 내 집 마련이다 보니까 낮은 입지와 이 작은 평수에 대한 마음의 어려움이 그쵸.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내가 이 집에 거주했었을 때 어느 정도 만족할 수 있고 출퇴근도 가능하고 이게 감당 가능하다라고 한다면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다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물론 아무데나 뭐 더 낮은 입지도 중요하겠죠. 어디냐가 더 중요하긴 한데 그게 이제 막 낮은 입지고 작은 평수니까 내가 너무 어려워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지 말고 내가 정말 내 집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고 그리고 이거를 10년 이상 보유한다라는 마음이시면 매수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과거 대비 올랐던 가격이라도 10년 후에 봤을 때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2017년에 7억이었다가 2018년에 8억이 됐어요. 근데 지금 가격을 보니까 뭐 20억이에요. 뭐 15억이에요. 그러면은 2018년에 2017년 대비 1억이 올랐더라도 사는 게 좋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년 뒤에 생각했을 때 지금 내 집 마련한 거를 후회한 사람들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오른 가격이 내가 감당 가능하고 충분히 가치가 있다면은 저는 충분히 내 집 마련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입지를 낮추는 것보다 이왕이면 평형을 좀 줄이시는 게 같은 입지에서 예를 들면 30평대를 보고 있었는데 오히려 입지를 낮춰서 30평으로 가시는 것보다 그 입지에서 평형을 뭐 20평대 이렇게 낮추시는 게 오히려 좀 더 가치 있는 내 집 마련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